자, 전동기는 말 그대로 이제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를 바꾸죠. 이렇게. 그래서 물론 회전 운동하는 것도 있고요. 리니어 모터처럼 직선 운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류 교류 나눴을 때 뭐 브러시냐, 브러시 레스 타입이냐, 또 교류는 유도기냐 아니면 동기기냐. 자, 유도기 중에서도 뭐 권선형, 농형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한자 표현이다 보니까 혹시 저도 그런 얘기 어렸을 때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가 옷장이라고 표현하기 전에 장롱이라고 했죠.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은 농이라고 또 하셨어요. 여기 농형 전동기의 농자가 바로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롱처럼 길쭉길쭉하게 돼 있다고 해서 그래서 농형 전동기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거의 대부분 다 한자 표현이기 때문에 한자 표현. 그래서 이제 주로 한자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내용 자체를 가능한 한자로 그냥 보시면 물론 100% 맞는 건 아닌데 상당수가 한자 의미를 그냥 다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류전동기는 우리가 이제 교본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 저하가 좀 용이하고요. 토크도 좀 발생이 좀 큽니다. 대신에 이제 좀 고가죠, 고가. 교류보단 고가죠. 우리가 이제 상용 전원이 교류로 들어오다 보니까 뭐 DC로 변환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그 고속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브러시레스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정밀 제어까지 뭐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에 이제 직류 전원을 넣어서 이제 그 자기장 속에 있는 도체 전류를 하게 되면 전자력이 작용하죠. 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유기전력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맴돌 전류로 인해서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서 이제 회전 방향 F가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자, 직류 전동기는 과거에는 활용론들 참 많이 했죠. 특히 도트 프린터, 또록 도트 프린터 있잖아요. 그게 이제 DC 모터 중에 스태핑 모터를 그냥 많이 썼죠. 그래서 옛날에 뭐 오디오나 뭐 의료기기 쪽에 많이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러시레스 DC 모터는 고정자에 건선을 했기 때문에 브러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수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사실은 보수는 필요한데 단지 이제 브러시가 없다 보니까 마찰 저항, 마찰부에 대한 손실은 베어링 쪽에만 이제 많이 국한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인 직류 모터와 BLDC 모터는 아까 이제 파워포인트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구조적인 이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스태핑 모터는 컨트롤러에서 그 펄스를 딱딱 지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360 펄스가 360도 회전을 한다 하면은 내가 200 펄스만큼 딱 주면 360분에 200 각도만큼 딱 가고 멈추는 거죠. 펄스 숫자만 톡톡톡 움직이다 보니까 그 도트 프린터 할 때 또록 하고 움직이는 게 바로 이제 스태핑 모터를 활용한 거고요. 이 스태핑 모터는 별도의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류 전동기는 종류가 타여자와 자여자로 돼 있어요. 타여자 말 그대로 여자 하는 게 따로 떨어져 있어. 그 자여자 여자 하는 게 같이 있어. 자, 타여자는 말 그대로 계자와 전기자가 분리돼 있어요. 이렇게 딱. 그게 타여자라는 거죠. 주로 이제 대형 아변기나 뭐 엘리베이터 이런 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자여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뭐 이거 아니고 여기에 이제 분권, 직권, 복권 있거든요. 분권. 아, 이게 전기자하고 계자하고 분권이야. 병렬, 직권, 직렬, 복권, 직병렬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이렇게 쉽게. 그래서 이제 전기자와 이제 계자 코일이 이렇게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분권은. 주로 이제 권선기, 노을감기는 제지기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직권은 말 그대로 직렬로 되어 있잖아요. 직렬이요.
그래서 기동 토크 큰 곳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권은 직병렬이겠죠. 직병렬. 차동 복권이냐 아니면 가동 복권이냐. 그래서 이제 직렬 권선이 우선이냐 병렬 권선이 우선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동 복권, 차동 복권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권은 뭐냐면 이렇게 얘하고 병렬로 되어 있는 분권도 있고 그리고 직렬로에는 직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유도정동기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가 원판을 이용했는데 이 아라가 원판은 직접적으로 이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적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도 바뀌다 보니 이 돌리는 거를 회전자계나 아니면 단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류의 위상차를 걷고 주권선과 보조권선에 대한 권선 위치를 한 그 90도 이상 차를 두고 전류에 대한 위상차로 이제 회전을 하게 돼. 그래서 물론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답을 작성하는 요령은 아라가 원판을 이용한 그러니까 전동기 많이 이게 가정한 예를 들은 거예요. 전동기 회전 원리를 설명하는데 아라가 원판을 이용한 이론으로 이제 된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아라가 원판을 이용한 그런 원리에서 한 줄 더 전기적 에너지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기다 보니 이런 아라가 원판의 이런 논리를 이용해서 바로 이제 회전자계나 전류 위상차에 대한 조건이 필요한 거다. 거기에 이제 한 줄이 딱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답안 작성할 때 뭐 차별화하는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한두 줄 그거. 뭐 구체적인 뭐 전혀 뭐 이상한 논문을 갖고 와서 뭐 하는 것보단 그거 이렇게. 그래서 아라가 원판은 기계적인 거에서 기계적으로 가는 건데 전동기 기본 컨셉인 전기적인 방법에서 기계적인 방법 바꾸려다 보니 그 논리를 이용해서 회전자계나 전류의 위상차가 적용이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적 에너지로 기계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계적 에너지를 이용했던 것이 바로 전동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단상 유도기는 우리가 이제 단상이 이제 교본 작용을 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갔다 안 갔다 다 갔다 바들바들 떠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렇다고 단상에다가 삼성 갖다가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주권선과 보조권선에 대한 그 권선 위치에 90도 이상 차를 두고 이제 전류의 위상차를 한 거죠. 그게 이제 분상 기동형이냐 아니면 콘덴사 기동형이냐. 콘덴사를 회전할 때만 쓰고 그 회전 스위치에 따라서 분리시킬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콘덴사를 붙여서 적용할 거냐. 그리고 이제 쉐이딩 코일이 뭐냐면 단락환이라고 해서 이제 그 단락건선 여기서 어떤 그 슬롯에 대한 형상을 조금 변형해서 여기에 이제 단락 코일을 넣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로. 그래서 이제 이런 회전 자계가 자계가 이리 왔다가 이리 들어가고 추 자계가 이렇게 오는데 얘가 만약에 100이라 그러면 요만큼 뺀 나머지가 이제 그 흘러가다 보니까 그거 갖고 이제 그 전류 위상차를 두게 된 거죠. 그래서 회전을 하는 거죠. 이거 딱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깡통보타라고 이제 환풍기 쪽에 많이 썼어요. 그게 이제 쓴 게 그 깡통보타가 거의 대부분 이제 쉐이딩 코일을 적용한 쉐이딩 코일형 못합니다. 자, 단상 유도기는 이렇게 한 거고요. 삼상 유도기는 말 그대로 삼상 120도 유상차를 갖고 있다 보니까 회전 자계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고정자 주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코일이 감겨져 있는 게 이제 고정자. 그리고 쭉 샤프트 회전자가 돌아가는 걸 이제 회전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권선형 같은 경우에는 그 회전자에 코일이 감겨 있어요. 하다 보니까 별도의 그 코일에 전원을 넣으려다 보니까
그 브러쉬가 또 필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요 공식은 이제 잘 아시죠? 이 공식은. 이 공식 이제 그 속도와 극수와 주파수의 관계. 요 관계 갖고 이제 제어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동기 속도하고 그 실제 속도하고에 대한 차이를 바로 이제 슬립, 미끄러짐, 뭐 손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상 유도기는 저희가 이제 그 손쉽게 전원을 구할 수 있죠. 사실 손쉽게 전원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건 전력회사가 교류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조가 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그 전기자동차의 주 엔진을 대용할 수 있는 못하는 삼상 유도기예요. 취급도 간편하고. 그래서 삼상 유도기는 농용과 건선형인데 농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농용이냐? 그 회전자의 형상을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제품화되어 있는 거 사게 되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살 이렇게 비글침처럼 된 거. 이게 이제 그 각 코알을 적층해서 딱 각도를 틀은 거예요. 스키라고 딱 틀거든요. 틀게 되면 얘가 이제 효율이 좀 좋아져요. 이렇게 좋아지고 여기에 홈마다 여기에 이제 그 알루미늄 다이게싱 한 거예요. 알루미늄을 갖다 채운 거예요. 채워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단락환, 단락링 해서 이제 아예 그 몸통 전체가 이제 로타 회전자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 다이게팅 하기 전에 쭉쭉 이 홈이 길쭉하게 쭉쭉 돼 있다고 해서 농용, 뭐 장농에서 이제 그 한자예요. 그 농자가. 네, 그런 것들이 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시험 문제 전에 나왔다라는 게 삼상 유도기 농용에만 나왔어요. 뭐 다른 건 잘. 자, 건선형은 회전자에도 건선이 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이 브러쉬를 통해서 회전자에 전원을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동기기는 건선형과 자석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회전자가 그 항상 정속도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그 기동용 전동기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제 전동기가 필요한데 얘는 역할이 회전자가 동기 속도 90% 정도까지 도달할 때까지 역할을 하다가 도달한다 그러면 얘는 클러치에서 분리가 되고 주 건선에 이제 그 전압을 인가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회전 속도가 나오는 거죠. 사실 주 건선에 전기가 투입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그냥 하나의 이제 운전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게 되면 역률이 항상 1이고 그리고 기동 토크가 좀 작고 취급이 좀 복잡하겠죠.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정속도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뭐 타이밍 모터 아니면 뭐 그 과거 얘기하는 뭐 소형 시계 뭐 컨베어 벨트. 근데 이 컨베어 벨트도 그 정속도가 필요하죠. 오케이. 지금 사실 유도기 갖고 이건 안 쓰겠죠. 뭐 직선에 대한 운동이 정확하다 그러면 거의 리니어 모터 쓰지. 요즘 이거 누가 이게 돌려 갖고 이걸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기동용 그 시동용 모터가 별도로 있다라는 거. 그 얘가 분리되는 그 순간에 얘가 이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별도의 계자 저항을 그 가변 저항을 놓고 계자 전류를 조정하면서 얘가 이제 그 진상이냐 지상이냐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기기 난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부하각이 형성이 되는데 새로운 부하각에서 운전을 하기 직전까지 약간 이 흔들림의 그 과정을 이제 그 난조 헌팅이라고 합니다. 헌팅. 진짜 흔들리고 있다. 462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 난조를 이제 그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제동 건선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이제 막 과도 현상 하기 전에 이런 그
오버슈트를 갖다가 줄이려고 막 하잖아요. 이거를 결국 뭐냐면 이제 이 동기기 난조도 어떤 목표 값에 가기 전에 하나의 흔들림인데 이거를 이제 제동건선 같은 거로 해서 이제 이거 폭을 좀 줄인다 그런 이제 그 특징과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동기 뭐 종류하고 직류기, 유도기, 뭐 동기기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 정도는 이제 참고로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조상 설비로 동기기 사용한다 그러면 이 V 특성 곡선에서 계좌 전류를 조정하면서 내가 진상으로 갈 건지 지상으로 갈 건지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콘덴사를 쓴다라는 건 뭐 진상 전류를 넣어주기 위해서, 뭐 리액터 쓰겠다 그러면 지상 전류를 넣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요즘 그게 아니고 뭐 SVC나 스타트컴 같이 이제 그 진상과 지상을 뭐 같이 조정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흐름이 이제 보면 만약에 우리가 역류를 관리한다. 역류를 관리하는데 과거에는 콘덴사만 넣었죠. 콘덴사를 하나를 뱅크 하나 딱 정해갖고 자 기계적인 조작에 기계적인 접점을 이용을 했었어요 처음. 근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이게 자동 역류 조정 장치를 넣자. 근데 얘는 조작이 전자식이지만 접점은 아직까지도 기계적인 접점을 또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버전이 뭐겠어요? 그 다음 버전 전자식이다 보니까 얘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자식으로 가야겠다 해서 이제 이런 게 나온 거겠죠, SVC가. 근데 이것도 아니네 이제는. 야 이거 뭐 되겠냐 이렇게 해갖고 뭔가 좀 우리가 그 제어를 갖다가 뭔가 좀 완전 비접촉에 이런 걸 갖고 좀 태양할 수 있다 했는 게 바로 이제 그거 나온 거겠죠. SVG나 뭐 여기 스타트컴 나왔겠지. 근데 이게 이제 그 이런 거 없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딱 보면 뭔가 모르게 불편했기 때문에 이제 자꾸 편한 거, 그리고 정밀도가 좀 좋아지는 거를 자꾸 변천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차단기 MCCB 같은 경우도 기계적으로 투입했다가 기계적으로 투입시키잖아요. 근데 요즘은 트립을 원방에서 제어할 수 있잖아요. 트립만큼은 이렇게. 얘가 기계적으로 갔다가 반기계로 바꿨어요. 글쎄, 얘 MCCB가 투입이 전자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또 엄청난 개발을 해갖고 얘를 갖다가 완전 원방 제어할 수 있게끔 얘도 그냥 ACB처럼 뭐 MCCB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돌아가는 경향이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면 그 충전 설비 때문에 과연 전력 캐파가 되겠느냐. 우리나라 성격에 누가 완속하겠냐. 다 급속하지. 근데 급속하게 되면 시간이 좀 그래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어느 그 벤처기업에서 저 용량 갖고 뭐 5분 안에 그 급속 충전할 수 있는 걸 개발했대요. 진짜 그게 상용화돼서 그 범용화되면 정말 스타칠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모르게 이제 불편하고 좀 뭔가 그 정밀도가 떨어지면 계속 그게 버전시켜 나갈 건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 주변 상황에서도 뭔가 불편했기 때문에 계속 뭔가 버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전기 설비나 이런 측면도 분명히 지금은 제품이 없지만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답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제시를, 지금 당장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딱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답안 작성의 하나의 이제 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